안녕하세요. 모두가 운동을 안전하게 모은안의 대표 손재원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저의 말에 힘을 또 얻게 해주고 또 도움을 많이 주실 우리 트레이너 쌤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동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가르치고 있는 이경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초보자들을 위한 네. 컨텐츠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의 포커스인데 맨몸 운동 중에 턱걸이 못하는 남자, 팔굽혀펴기 못하는 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도 그 현장에서 턱걸이 못하시는 분들이랑 팔굽혀펴기 못하시는 분들 많죠? 우선은 여성분들은 푸시업 하는 경우는 진짜 못 봤고요. 남성분들은 턱걸이를 한다 한들 어쨌든 간에 뭐 모양은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못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죠, 확실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컨텐츠에서 담을 내용은 왜 초보자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은 선생님 저는 왜 이게 안 될까요? 선생님 저는 뭘 잘못했길래 또 수능도 끝났으니까 분명 이제 수험생분들 많이 나타날 텐데 저는 그 영상 보면은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한 컨텐츠로 지금 들어갈 건데 일주일 뒤에 왜 헬스장에 나오지 않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잖아요. 턱걸이나 푸시업 같은 경우. 뭐 여성분들을 이제 푸시업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이런 맨몸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체중 부하를 정확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웨이트를 들어갔을 때 확실히 부상의 위험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 머신의 장점 자체가 바벨이나 덤벨 말고 걔네들로 포함은 되겠지만 웨이트 머신의 장점은 저는 굉장히 낮은 강도로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체중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 체중이 일단 87kg예요 지금. 현재 87kg인데 제가 턱걸이를 매달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최소 못해도 80kg는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랩풀다운으로 표현을 했을 때 랩풀다운을 80kg를 당긴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일반인들이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그런 머신 운동을 하고서 이제 머신 운동으로 정확하게 내가 내 몸을 쓸 수 있고 그만한 근력 수준을 올린 다음에 체중 부하를 잘 다룰 수 있다면은 스스로 운동을 할 때 더 많은 이제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제가 왜냐면은 여기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필라테스 겸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같이 하는데 혼종입니다. 혼종입니다. 끔찍한 혼종입니다. 필라랭스 홍보해주세요. 필라랭스. 아무튼 그런데 저의 생각은 맨몸 운동 이제 턱걸이는 솔직히 레벨이 어려우니까 팔굽혀펴기 남자분들은 최소 5개 정자세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무릎을 떼고 푸시업을 할 때 뭐 반 정도 내려가는 정도까지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런지나 스쿼트 같은 경우는 일단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는 뭐 저희가 항상 걷고 그렇죠. 또 언덕을 올라가고 계단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솔직히 레벨이 좀 쉬워요. 맞아요. 자세만 좀 잡아준다. 뭐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은 그 부분에. 근데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상체에 대한 근력에 대해서 이게 안 되는데 땡겨봤자 그 자극점이라고 하는 데를 느낄 수 있을까? 과연? 그 실제로도 팔굽혀펴기라든지 남자분들은 턱걸이 제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세가 아무리 운동을 안 한다고 해도 배가 아무리 나와도 이뻐요. 좀 맞아요. 좀 태가 난다가 있어. 확실히 태가 난다가 확실히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은 운동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폼이 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멋이 있어야 확실히 잘해요. 멋이 없이 운동을 하면 진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자세가 본인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멋이 없는 사람은 진짜 확실히 운동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 확실히 네. 그냥 이 사람의 몸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짜세. 그렇죠. 짜세가 안 난다? 그러면은 짜세 안 나는 분 중에서 몸이 이쁜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그 기본적인 짜세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맨몸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맨몸 운동이 안 될 경우에는 머신웨이트라든지 이제 경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계 올라가더라도 그 자극점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올인을 하고 네. 그 운동이 조금은 더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뭐 제 생각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턱걸이나 푸시업이 신체적 조건이 내가 충분한 근력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이 되지만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전에 제가 봤던 사람 중에 막 스쿼트 200kg 드는데 체중이 어. 높아서 어. 스쿼트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이제 어쨌든 하지의 근력보다 이제 상체 근력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는지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자세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한들 그분이 바벨로 자세나 다른 이제 프리웨이트 동작을 했었을 때 확실히 일반인들보다는 자세가 폼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서 바벨로를 막 200kg 아니고 한 100kg 정도까지 꽂아가지고 하지만 자세가 엉망진창이다. 근데 그분은 확실히 풀업을 못했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어쨌든 간에 이게 신체 조건에 의해서 좀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턱걸이나 푸시업을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근력이 갖춰진다면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운동을 배우거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팔굽혀펴기 못하는 그리고 턱걸이가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둘의 의견도 다르고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도 다르겠지만은 최소한의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는 바탕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은 더 쉽게 운동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튜브에 운동을 따라하면은 정말 힘든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죄송해요. 제 생각 먼저 말할게요. 제 생각 먼저 말을 할게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영상이나 동작들 같은 경우, 영상에 나오는 동작들은 대부분이 숙련자들이 했을 때 도움되는 그런 팁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저희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닌데 운동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보디빌딩 선수들한테 배우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저는 교수들 혹은 책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론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서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동작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운동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동작들을 배우는 거는 이제 확실히 좀 커리어가 좋은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대회 경력이 좋은 분들한테 배우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인 측면을 배울 때는 좀 강사 쪽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세미나를 직접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배우는 편인데,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일반인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까지 노력을, 시간적인 여유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가볍게 받아들이기에 영상을 보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의 문제점은 팁 관련된 동작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들의 팁이에요. 그거는 절대 이게 어찌 보면 기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몸에 대해서 알고 운동을 해야 하지만 그게 없이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 더 잘 온대, 저렇게 하면 자기 더 잘 온대, 이렇게 해야 운동이 효과가 있대 라는 말을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일단은 최소한의 체중 부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지 그런 걸 했을 때 부상의 위험에서 멀어지고 정말로 그 자극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내가 푸시업이나 턱걸이나 혹은 가벼운 부하의 중량을 사용해서 내가 내 근육을 정확하게 느끼지 못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운동을 한다면은 그분들의 팁이기 때문에 절대 그 부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달시키는 거는 더 먼 길을 오히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을 쌓고서 유튜브를 보아서 그런 팁들을 적용을 한다면은 직선으로 쭉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수행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 수준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영상을 본다면은 오히려 길을 더 빙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보디빌딩 관련된 유튜브는 좀 잘 안 봐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수행이 되는 거고, 맞아요. 차라리 그냥 런닝을 가볍게 뛰는 방법, 뭐 아니면은 팔굽혀펴기 잘하는 방법, 아니면 뭐 턱걸이 올리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같은 것들은 조금 보는데, 보디빌딩 관련된 거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체력적인 부분으로 많이 생각하지만은 가장 간과한 게 일단 내가 내 몸이 어떤지를 몰라요. 맞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분들이 하루면 팔굽혀펴기 아니면 뭐 턱걸이 그런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 그런다. 그 영어 책을 처음 폈는데 토익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영어 책을 처음 봤는데 제 기타를 이제 2달째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기타요? 그러니까 네.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네. 내 머릿속은 이미 밴드에서 치고 있어.
근데 현실은 코드도 못 잡아가지고 되게 막 버벅거리는. 버벅거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피드백을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피드백을 주고받을 사람도 없고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저는 기초 체력이 먼저 우선순위로 필요하다. 왜냐면 따라를 하고 싶고 뭔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체력도 없는데 기술을 요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둘의 같은 내용이죠. 우선적으로는 내가 배우고 싶다면은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지금도 파나요? 그 퍼펙트 웨이트 트레이닝인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보디빌딩 백과도 팔고 있잖아요. 책은 많이 있잖아요. 책은 진짜 많은데 보디빌딩 백과나 아니면 퍼펙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있는 애가 이렇게 해박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최소한 관심이 있다면은 그걸 한번 읽어본 다음에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따라하는 것을 더 추천. 저는 그러면 좀 더 쉽게 쉽게. 세상에는 어쨌든 돈이 최고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진짜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내 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배우는 걸 추천을 해요. 아까 기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영상을 보면서 노래가 취미라서 노래를 배워보려고 영상 속의 그런 이제 가르침들을 따라는 해보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도 안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확한 피드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의 몸은 이렇고 너의 근육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너의 구조는 이러해 라는 피드백을 받지 못한 채 운동을 한다면은 영상을 보는 거는 그냥 영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따라하려면은 PT를 받아라, 배워라, 결제하시죠. PT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몇 세션을 등록해야 돼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해주는 편이에요. 네,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그리고 최소한의 이 정도 동작을 배우려면 이 정도는 하시는 게 맞긴 해요 라는 그 부연 설명을 해드리지만 몇 회 하시면 돼요, 몇 회 하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건 맞지. PT는 운동 목적에 맞춰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운동 목적이 나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이 기구를 사용하는 것 정도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5에서 10회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하는 수업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해요.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내가 혼자서 운동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서포터가 필요하다라면 장기적인 세션을 저는 추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아까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푸시업이나 혹은 풀업을 못하고 내가 기본적인 근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최소한의 수업을 한두 번이라도 들어보고서 그 이후에 영상을 참고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모은한 첫 번째 영상 팔굽혀펴기, 턱걸이 못하는 기초 체력이 부족한 분들이 운동을 할 경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말했던 내용은 저희 근무 경험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정답이 아니고 의견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면서 앞으로 저는 근무를 해보고 영상을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